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세비캠 공모주 증권신고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 가격을 중심으로 한번 들여다보고요. 먼저 세비캠 희망밴드 25,000원에서 3만원 이렇게 결정이 됐죠. 상단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주요 일정 보시면 수요 예측이 20일, 21일 마감이 됐고요. 확정가액 다음 주 월요일 이렇게 25일 날 공고가 되고요. 26, 27 청약일입니다. 이 환불은 29일 금요일이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 청약이 되고 지금 청약 증거금 50%고요. 좀 일반적이지 않게 20주 이상이죠. 대부분 10주 이상이긴 한데 가끔 이렇게 20주 이상인 경우도 있으니까요. 20주 이상이라는 거 놓치지 마시고요. 따라서 균등하시는 분들은 상단 3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30만 원을 계좌에 넣어야 균등 청약이 가능합니다. 비례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청약 주식별 단위에 맞춰서 입금하시면 자동으로 비례 청약이 가능하고요. 지금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이 26만 7천 주에서 32만 주죠. 균등 같은 경우 한 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이번 공모 주식수 107만 주인데요. 신주 발행 90만 주입니다. 따라서 이제 구주 매출이 17만 주 정도가 있고요. 비율로 보면 15% 수준입니다. 적지 않다고 볼 수도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 사주 물량이 이 0.7%에 이제 다소 미비하게 배정이 됐는데 주식수로는 7,120주죠. 우리 사주 물량이 이렇게 적게 배정됐다는 것은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기업의 주식수 70명 정도고요. 연평균 1인당 급여가 6,2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희망 공모가액 상단 3만 원으로 계산을 해보면 우리 사주 물량으로 배정된 금액이 2억 원이 조금 안 되고요. 직원 수를 단순 나누어 보면 1인당 300만 원 수준밖에 안 되는데요. 사실상 거의 물량 배정을 안 했다고 볼 수도 있고, 물론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기업 직원들이 평가하는 기업 자체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장 전에 어느 정도 직원들 대상 수요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기준으로 배정 물량 비율을 잡죠. 법정 한도가 20%긴 한데 지금 1%도 되지 않는 상당히 미비한 비율이 잡혔다라는 것은 아무리 보호예수가 1년 잡힌다고 하더라도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유사 경쟁 기업으로는 코스모 신소재, 인선 ENT, 코엔텍, Y엔텍 이렇게 4개의 기업을 선정했고요. 보시면 기업들의 이제 PER, 최근 4분기입니다. 즉 TTM 실적을 기준으로 한 PER로 평균 28배를 적용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유사 경쟁 기업들에 대한 세부 내역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보시면 이제 인선 ENT, 지금 인선 ENT 같은 경우에는 매출 비중이 건설 폐기물 위주가 많고요. Y엔텍 같은 경우도 사실 해운 운송, 골프장, 레미콘 등 재활용이 아닌 비중도 좀 제법 크게 잡히고 있습니다. 사실 Y엔텍 같은 경우는 해운 비중이 높기 때문에 굳이 이 Y엔텍의 밸류를 포함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지 잘 모르겠고요. 일단 순수 폐기물 관련 비중이 높은 기업은 코엔텍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코엔텍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폐기물에 대한 소각과 매입 등 어찌 보면 순수 폐기물 사업 영위에 집중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비캠 폐전지 재활용 사업을 하는 이 세비캠과는 다소 연관성에 거리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단순 지금 기업의 이제 사업 업종을 법적으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재활용 기업들과의 이런 사업 밸류가 이렇게 잡히게 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공모 청약하시는 분들이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당연히 이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관련해서 집중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PER 밸류 자체가 기타 재활용 기업들과는 차이가 날 정도 두드러지게 압도적인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세비캠 PER 결국 그래서 적용 순이익 최근 실적입니다. 22년 최근 1분기 실적 뒤로 역순해서 4분기 즉 TTM 실적 가지고 67억 원으로 적용을 했고요. 적용 주식수는 지금 갖고 있는 BW라든지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 옵션 등을 다 포함한 그런 주식 수고요. 결국 이렇게 적용 PER을 적용해서 평가가액이 37,000원 나왔고
할인해서요. 25,000원, 3만원 나왔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세비캠 공모주죠. 이 양극재 기업 밸류를 받을 만한 것인지, 아니면 유사 경쟁 기업들과 비교했듯이 이 재활용 사업에 포커싱이 된 기업으로 볼 것인지, 뭐 이 두 차이가 이 두 차이로 인해서 밸류 차이가 좀 크게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세비캠의 이제 매출 비중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즉 2차 전지 양극재 재활용 사업의 매출 비중은 22%로 잡히고 있고요. 21년 기준입니다. 폐전지 재활용도 46%로 이렇게 잡히고 있고요. 사실상 2차 전지 관련해서 전체 매출 비중이 60%를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폐전지 재활용 사업 관련해서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2차 전지 원재료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났죠. 가격 상승 등 여러 인플레이 현상으로 인해서 결국 이 기업의 이제 매출 비중이라든지 매출 성과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캐파 가동률 한번 살펴봤는데 2020년 기준으로 본다면 재활용 양극재가 지금 가동률 91%를 상회하던 매출이 합산하여 170억 원 수준이고요. 현재 신규 시설 투자 없이 이 양극재 재활용으로 올릴 수 있는 최대 매출이 200억 원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또 하나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 이 전구체 복합액입니다. 가동률이 지난 3, 4년도부터 꾸준히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최근 이제 이번 공모 자금으로 결국 위에서 언급했던 전구체 복합액 생산 캐파를 늘리는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위에서도 발표했지만 지금 가동률 자체가 85%를 넘어서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이죠. 이번 공모 자금 신규 시설 투자에 결국에는 이 양극재 제조사와 협업을 통했다. 그래서 전구체 복합액 제품 매출 증대가 어느 정도 가시화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지금 2024년부터 증량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이제 기사로 보도가 많이 됐는데요. 2026년까지는 연간 6,000톤 가량 전구체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약 전기 자동차 배터리 4만 대 분량을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을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지금 세비캠의 기업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최근 대두가 되고 있는 배터리 제조 회사들이 재활용 사업을 직접 내재화하는 케이스인데요. 이런 규모가 커지거나 빠르게 진행될 경우 아무래도 지금 현재 공모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배터리 셀 제조 업체들이 결국에는 안정적인 생산 설비를 확보하고 제품의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직접 이렇게 사업을 내재화하는 그런 프로젝트 다양성이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관련 기업의 이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주요 원재료의 시세 변동이죠.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아무래도 2차 전지 지금 관련해서 주로 사용되는 원재료들의 시세 변동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로 인한 이익 관련해서도 수익률 관련해서도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가 큰 주요 기업의 리스트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상장 당일 유통 가능 물량은 전체 475만 주 중에 34% 정도가 잡히고 있고요. 주식수로는 162만 6천 주 정도 됩니다. 제법 많은 물량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법 많은 비중이죠. 게다가 최근 FI들의 물량이 상장 당일부터 많이 풀리는 모습이 좀 많이 보였는데요. 이렇게 되면 주가가 힘을 못 받고 아무래도 힘없이 흐르는 경우가 많았죠. 지금 정확하게 계산하진 않았지만 단순 계산해서 상장 당일 지금 기존 주주들이 풀릴 수 있는 물량이 공모 주식수의 대략 절반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이는 상장 당일 주가 흐름에 있어서 참고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기업 수익 실적 한번 살펴보면 꾸준히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고요. 영업 실적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종합해서 개인 뷰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구주 매출이 있었죠. 그리고 유통 가능 물량도 제법 많습니다. 하지만 유사 경쟁 기업들과의 비교 밸류 분석에서 보셨듯 경쟁 기업들의 선정에 있어서 사업 비중이라든지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 유사성에 다소 거리감이 있어 보이고요. 일부 겹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업의 이제 매출 비중과는 좀 다소 거리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게다가 이제 최근 폐전지 재활용 사업 관련해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성장성을 기준으로 기업의 공모 희망가액을 본다면 그렇게 비싼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폐기물 시장에 대한 디테일한 분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LG화학과 캠코 합작법인과의 전구체 복합액 계약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시설 투자 확대 부분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공모 상단 3만 원 기준으로 계산된 기업의 TTM 실적 기준의 밸류는 22배, 22배였고요. 이 기업의 이제 성장세를 단순 반영해서 22년 실적으로 본다면 약 18배까지 단순 추정을 할 수가 있고 23년 PER 15배 이하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비캠 매출 비중의 이제 성장성이 높은 구성이기 때문에 충분히 밸류 업사이드 여력이 보여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상장 당일 유통 가능 물량이 높은 건 부정적입니다. 구주 매출도 있어서 다소 고민이 되는 건 또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단점을 극복할 정도로 공모가액이 전 낮게 결정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청약하는 종목들이 대부분 애매하거나 유사 경쟁 기업들을 세부적으로 분석해야 할 만큼 디테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수요의 결과와 함께 비교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최근 공모주 지금 세비캠 살펴봤고요. 공모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다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